안녕하세요. 한국다양성연구소의 온라인 다양성 훈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온라인 다양성 훈련의 마지막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나눴던 주제들을 내 삶으로 살아낼 것인가, 개인적인 삶에서 실천하고 사회 구조를 어떻게 바꾸면서 살 것인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말 친애하고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친구이자 동료이자 이제 같이 활동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이름까지 붙여드렸어요. 보화사라고. 네, 보화님과 화사님 두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나는 여성주의 도서관 랄라에서 일하고 있는 활동가 보화, 닉네임 또 부파라고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사이고요. 여성주의 현대미술가 이충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과 좀 사회 구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부터 다양하게 나눠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냐면 저의 삶의 여정에서 사실은 이제 페미니즘을 만나고 저의 성장을 위해서 또 사람들과 함께 더 만나기 위해서 타로와 명상을 또 함께 하게 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좀 여러분들께 좀 나눠드리고 싶은데 저는 20대 초반에는 굉장히 자유롭게 살았어요. 이제 뭐 여행도 하고 공부도 하고 싶은 걸 자유롭게 하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20대 중반이 되면서 예기치 않은 사실은 어떤 임신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여성의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되게 눈뜨게 됐어요. 그 전에는 나는 어디든 갈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이와 함께 방 안에서 내가 어디도 가기가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더라고요. 아이를 키우고 결혼 생활을 하는 어떤 여성의 삶이라는 것이 이만큼 억압된 어떤 그런 구조적인 어떤 것에 놓여 있다는 것에 이제 현실에 눈뜨게 됐어요. 여성의 현실에 눈뜨게 됐고, 여기 인천에 작은 도서관이 하나 있었어요.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건데 주변에 같이 나눌 사람도 없고 해서 그 도서관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사람들 만나면서 소통하면서 여성회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 혼자만 이런 고민과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이 사회의 이 시대의 많은 여성들, 나의 친구들, 언니들 다 비슷한 고민 속에서 그 삶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나로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떤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도 또 자기의 삶에서도 그것을 계속 싸워가야 된다고 할까요? 그런 이제 그 언니들 그 여성 단체를 만나면서 저한테 굉장한 큰 힘이 됐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여성주의라는 어떤 그런 삶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이제 활동을 해오면서 나의 변화, 나를 변혁시키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발전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나도 사회 속에 놓인 존재로서 사회의 어떤 변화, 진보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균형을 찾아서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저한테 정말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힘은 함께 할 수 있었던 언니들. 연대라고 하죠. 나의 어떤 것들을 알아주는 든든한 지지자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하면서도 저를 돌보고 건강하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이야기를 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하는 방식도 하잖아요. 네. 약간 이렇게 그래프로 머리에 그려지면서 떠올랐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었던 또 자유롭다고 생각했던 시기에서 결혼, 출산, 육아를 겪으면서 그냥 내가 답답하다고만 생각했다가 여성주의를 만나면서 페미니즘 만나면서 구조의 문제로 보이기 시작하고 또 활동을 쭉 하다가 내 안으로 다시 나로 집중하고 싶었던 상황에서 타로를 배우고 또 지금은 사회운동과 명상을 같이 하시면서 균형을 잡아가면서 사시는 모습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 게 그림이 머릿속에 도표로 그려지면서 들렸던 것 같아서 전 너무 재밌었습니다. 화사님 얘기도 이렇게 인생에서 어떤 이런 시기들 구조적인 걸 깨닫고 개인으로 또 어떤 활동 하시는지를 좀 들어보고 두 분의 이야기를 한 단계씩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키가 한 6학년 때 키예요. 그러니까 되게 일찍 큰 거예요. 성장이 되게 빨라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여학생이어서 놀림을 받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고무줄을 제가 놀고 있는데 남학생이 끊는다. 그럼 제가 더 빨리 달려가서 때려주고 이렇게 크다가 중학교 가면서 남학생들이 몸이 커지고 그리고 이 사회에서 여학생에게 뭐를 요구하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성성을 열심히 수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인정받고 예쁨받고 사랑받으니까. 그렇게 크다가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20대 초반에. 그러면서 이 사회에서 여성하고 남성이 할 수 있는 일, 하도록 정해준 일이 정해져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엄마가 경제 활동을 하시는데 장년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또 정해져 있고 그리고는 부파님처럼 보아님처럼 20대 중반은 뭔가 그런 때인가 봐요. 저도 20대 중반에 이제 큰 시련을 경험하고 저는 되게 제가 자존감이 높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구나를 알게 되면서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 전공을 그때 현대미술을 하게 된 거죠.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표현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초반에는 저를 표현하는 작업을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2008년 촛불. 그때 저는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민영화가 저는 더 심각하다고 여겨지는데 무슨 광우병 소만 가지고 저렇게 화를 낼까라고 생각을 하고 무지하게 그거에 대한 작업을 한 거예요. 더 큰 구조를 봐라. 막 그런 약간 교조적인 작업을 하고서 전시 철수하고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이 작업을 한 게 맞는 건가? 그래서 현실을 보고 싶다고 생각해서 광장에 나갔어요. 그랬는데 그날 마침 물대포를 처음 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맞고 탐색하려고 제일 앞에까지 갔다가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방패로 맞는 것도 보고 저는 운 좋게 방송 차량으로 도망가서 정말 안 잡히고 살았어요. 최전선에 예. 근데 그때 저는 사실 살면서 자매에 이런 말을 못 느꼈었는데 그때 처음 자매를 느꼈어요. 전 그때 유모차 부대였거든요. 그래서 같이 갔었는데. 그래서 나간 날 아침 7, 8시까지 사람들이 올 때까지 버티고 그러면서 이제 구조에 대한, 그러니까 저에 대한 표현에서 구조에 대한 표현으로 좀 넘어갔어요. 페미니스트로서 문제의식을 가졌지만 이게 조금 개인적인 차원으로 있었다면 이 사회 구조가 되게 부당하다는 거하고 이게 나중에 만났던 것 같아요. 촛불 집회 이후로. 그러면서 작업의 방향도 그렇게 바뀌게 됐고 20대 후반에 이제 동물 가족들이 생기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얼마나 이 사회가 인간 동물 중심인가. 에키랑 깜찌찌라는 친구가 있는데 17살, 19살이거든요. 사람도 그런데 지금은 사람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을 할 수 없으면 완전 소외시키고 막 그러는데 동물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 사회 구성원으로 다른 동물, 다른 생명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폭력들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돼서 이게 다 따로 있다가 점점 요즘 이제 통합돼서 활동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비혼, 비출산이라는 말이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전인지 그 즈음인지 N포 세대라고 일컫기도 하고 근데 저는 N포 세대라는 말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N포 세대라는 말 안에는 이미 결혼과 출산과 뭐 연애와 뭐 이런 것들을 당연히 욕망해야 되는데 그걸 포기했다. 해야 되는데 포기한 것으로 설정이 되어버리니까. 어쨌든 저는 아무리 좋아하는 남자친구하고도 결혼을 생각 안 했는데 어떤 남자친구는 저랑 결혼할 생각을 혼자 막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서 막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신기하고 이상하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너무 신기한데 한 애인과 만 18년 동안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저도 너무 신기하거든요. 근데 결혼제도에 들어가지 않고 같이 살기도 하고 같이 살았다가 힘든 것 같아서 따로 살아보기도 하고 따로 살면서 데이트하고 또 지냈더니 같이 사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서 같이 지금 살고 있는 때예요. 근데 이제 결혼제도를 거부하는 이유는 되게 투쟁이기도 한데 결혼제도가 이성애만을 승인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애자라는 이유로 특혜를 누리는 것이 좀 당당하지 못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결혼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국민들을 통제하는 것에도 화가 나고 하지만 계속 가난하다 힘들면 결혼제도에 투항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어요. 왜냐면 결혼하면 주택 막
대출도 해주고 청약, 대출. 막 뭐 세금도 줄어들 수 있고 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그러니까 있고. 그래서 토항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해서 계속 이제 비혼을 유지하고 싶고요. 근데 보호자 문제가 제일 커요. 나이가 드니까 아플 때 보호자가 못 되는 거. 그리고 이제 미술을 하는 작가로서는 어쨌든 미술이라는 게 서양에서 온 문물인데 이게 너무나 백인 기득권 남성들 중심의 시각이고 이런 것들이 여성을 도구화하고 대상화하도록 만들어서 생기는 범죄들도 너무 많고 여성들을 또 위축하게 만들고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페미니즘 관점으로 미술사 강의도 하게 되고 성교육 활동까지 이렇게 하게 되고 전시도 그래서 수원의 성매매 직결지에 대한 전시도 하게 되고 점점 이렇게 만나고 통합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보아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 그전과 나의 삶이 굉장히 다르게 바뀌고 답답함을 느끼셨을 텐데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전에는 이게 내 문제였던 것처럼 이게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또 내가 애기를 안 좋아해서 모성애가 없어서 애기 보는 게 힘드나? 이런 식으로 다 개인에게서 문제를 찾게끔 하는 관점에서 여성들 전체가 느끼고 있는 차별이고 억압이고 폭력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요즘 또 빨간 약 먹었다 이제 각성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빨간 약을 내밀면서 나를 초대를 했는가 어떻게 또 이런 누가 먹이진 않았고 사실 답답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 하고 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대학원을 갔었거든요. 그때는 여성주의가 이제 많이 이렇게 커리큘럼이 사실 없었어요. 책도 찾아서 보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각성이 제 나름에는 제 현실이 주는 어떤 그런 각성들이 있었는데 큰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학교에서 통신문이 왔어요. 그 가정통신문에 진달래 어린이 도서관이라고 동네에 작은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도서관에서 계절을 학교를 하고 이게 이제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인데 둘째를 업고서는 달려갔어요. 가자마자 가입하고 같이 그림책 동화 모임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 도서관에서 같이 활동했던 한 이제 친구가 저를 저녁에 잠깐 부르더니 혹시 저녁에 반미 여성이라는 여성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녁에 여성들이 함께 정치, 역사, 사회에 대해서 공부하는 여성 정치학교를 뭐 한 2달 동안 그때 열었던 것 같아요. 밤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웃었어요. 반미 여성에? 너무 이름이 센데. 아무튼 왠지 끌렸어요. 저는 이게 여성에 그저 끌려가지고 정말 밤에 애기 업고 거기 사층까지 올라가면 이제 거기 여성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거의 한 뭐 80여 명의 여성들이 무슨 부흥회 같은 뜨겁게 막 소모임하고 공부하고 막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 이제 인천에서는 인천 여성회라는 이제 단체로 같이 좀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엇보다 저한테 중요했던 거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 같이 이렇게 함께 나누고 함께 싸우고 뭐 할 수 있는 든든한 이런 지원해주는 사람들, 나를 믿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힘이었고 우리 언제 어디 가자 같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깃발 들고 함께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내가 행동하고 싶을 때 그런 어떤 것들이 굉장히 즐거웠고 무엇보다 지금은 이제 인천 여성에서 활동들이 더욱더 성평등 문화 확산. 이게 우리가 이제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서 1터에서 3터에서 같이 싸우는 다가 저희 모토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교육 활동이고 중심 풀뿌리 센터가 돼서 여기에서 여성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지역에서의 어떤 필요한 어떤 활동들 우리가 같이 배우고 공부도 하고 또 뭐 수다도 떨고 같이 먹고 이런 어떤 으쌰으쌰 이런 것들이 사실 주요 활동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는 더 많은 분들이 지역에 있는 작은 도서관 또 마을 사업하는 데도 가보시고 페미니즘이나 여성주의 뭐 동호회가 있으면 동호회, 학회가 있으면 학회 꼭 가입하셔서 나가셔야 되고 지역에서도 지역에 이제 여성회나 민우회 꼭 가시고
또는 인권단체, 우리 같은 인권단체도 가입하셔서 회원 활동도 하시고 교육도 참여하시고 이런 대화의 공간들에 참여하셔야 된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없다 또는 주변에 찾기 힘들다 그러면 둘이서 독서 모임 하라고. 그래서 책 보고 영화 보고 대화 모임을 둘이 셋이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대화를 만들고 그런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